장관실 보좌관이 왜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2017년 11월 추미애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건데 일단 먼저 당시 청탁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의 진술을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할 때 막 반적 들어왔던 그걸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오고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네, 먼저 김태훈 변호사님. 네. 이와 관련해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통화를 해서 당대표실에서 청탁이 있었다. 인정한 듯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나서 송영무 당시의 국방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다. 예. 그러니까 잘 정확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내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가 아니라 네. 보도 나온 후에 보고받았다라는 얘기는 저게 네. 팩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본인이 장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 보고 당시 관계자들한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쪽으로 그 당시 추미애 대표의 아들인 서일병의 평창 동계올림픽 그 통역병 차출과 관련해서 압력인지 문인지 요청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연락이 갔다라는 것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건 두 가지인 거죠. 연락 갔는데 그 연락이 단순 문인지 아니면 일종의 요청이나 압박, 좀 청탁성이 있는 건지 이제 하나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연락한 주체인데 당 대표실에서 왔는데 당 대표실에 있는 사람이 네. 그냥 임의로 알아서 우리 대표님의 아드님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가셔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지 네. 아니면 당시에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또 밝혀야 되는 거고 혹시 전화를 당 대표실 관계자가 아니라 추미애 당시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닌지까지도 아마 이 부분은 밝혀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문의든 요청이든 압박이든 다른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네. 법적으로는 이제 청탁이라고 하면 문의하고 청탁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네. 들어서 통역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들이 직접 안 물어보고 당대표는 어머니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누구든지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청에 우리도 유권에서 요구하고 문의할 수는 있으니까 다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예를 들어 서일병이 동계올림픽 통역병 갈 수 있도록 잘 좀 선처 좀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건 청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사람을 무조건 통역병으로 뽑으세요. 이거는 압력인 거고요. 예.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단순히 문의까지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중에서 두 번째 청탁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청탁 방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 전 장관이 관련해서 움직인 인물로 이제 정책보좌관 A씨를 지목했는데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 A씨도 보니까 당시에 당 대표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절차만 문의한 것이다. 이게 예. 그 통역병으로 뽑아달라고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절차만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의를 했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여러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 네. 이렇게밖에 지금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걸 사실로 전제했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맥락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당직자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 정책보좌관이 그 연락을 받고 그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추미애 당대표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뭐하러 당대표실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한테 연락을 합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여러 논란이나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만약에 적절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면 통역병으로 내가 간다고 하면은 내가 통역병 응모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당시에 군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뭐하러 민주당 당대표실과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 소지를 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A 정책보좌관, 장관실의 A 정책보좌관 그리고 또 한 명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군 출신의 B 군사보좌관이 있는데 이 A 정책보좌관이 B 군사보좌관에게 절차를 문의했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다소 뭐 진술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A 정책보좌관이 B 군사보좌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B 군사보좌관은 이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 문의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정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문제가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예를 들면 지금 카투사 당시 단장인 대령이 예. 이 문제와 관련해 내가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절차만 문의했다기보다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당시 민주당 여당 대표의 아들이 지금 카투사로 복무 중이고 당신이 관할하는 부대 소속원이다. 근데 그 사람이 통역병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일선 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대장 입장으로서는 압력성 청탁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이라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그동안에 이제 병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게 훨씬 더 국민 정서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하나 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송 전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A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통역병 관련해서 뭐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A 씨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또 송영무 전 장관하고 송영무 전 장관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나 몰랐는데 언론 보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보고가 왔어. 이 얘기 지금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민주당 출신 A 보좌관 얘기는 그게 아니다. 네. 송영무 장관도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송영무 전 장관은 아니다. 누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뭐 인터뷰 보니까 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별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저 부분도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과연 당시에 국방부 수장이었던 저게 송영무 전 당시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송영무 장관은 진짜 몰랐는지도 뭐 사건의 주요 본류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어떤 관심거리긴 하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송영무 전 장관과 A 정책보좌관, B 군사보좌관 이 국방부의 당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 공통적인 거는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연락이 있었다. 이 부분은 지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이게 제비뽑기로 추천 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통역병 선발이 안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차별이라는 거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점수로 보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정말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당대표 아들인데 가면은 문제되니까 제비뽑기로 바꾸자. 그래서 제비뽑기도 못 가잖아요. 그럼 역차별이에요. 예. 그게 역차별입니다. 네네. 그러면 원래 이제 원래가 저 영어 시험 성적하고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걸로 했는데 청탁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추천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역차별을 말을 자신 있게 쓰려면요. 우리 아들은 실력으로 100% 갈 수 있었어라는 게 장담하실 수 있어야 역차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는요. 여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네. 건 청탁을 한 사실 있느냐 없느냐. 전화는 누가 했느냐. 그 전화를 함에 있어서 추미애 당시 대표는 관여가 돼 있느냐 아니냐. 예. 이런 핵심 부분에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건 역차별입니다. 결국 평창 못 갔습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입니다라고 주변만 때리거든요. 핵심 이슈는 쟁점은 나와 있으니까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라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수환 평론가님 이 역차별이라든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각이시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으로 뽑으면 뽑힐 만한 사람인데 네. 추천 방식으로 바꿔서 난 떨어졌다. 그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카투사도 추천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카투사도 일정한 성적을 채운 그 지원자들 가운데 나중에 가서 추첨으로 카투사를 뽑잖아요. 카투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러니까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해명을 사실은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자꾸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즉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증언들은 엇갈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역병과 관련해서 지금 그 청탁을 받고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이미 통역병 선발이 다 끝난 다음에 뭘 얘기하고 다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시기도 좀 엇갈리는 거예요. 네네. 당사자들마다 기억하고 있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실제로 어떤 당대표실에서 연락이 왔든 안 왔든 간에 어떤 회의가 있었던 것하고의 관련성이 뭔지도 지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실규명을 하던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측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던가 아니면 청탁이 없었으면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던가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일지 않도록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위반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 청탁의 성사와 상관없이 청탁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자가 공직자라면 민간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